안녕하세요. 내 변호사 박 변호사 박주연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에 가로세로 연구소 강영석 변호사가 조동현 씨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을 해달라고 하면서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를 밝혀서 군 문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고발을 하였습니다. 조동현 씨는 이와 관련해서 2010년 8월경에 제3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밝힌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강영석 씨가 고발한 사건의 처리는 어떻게 될지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발 죄명은 형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알려져 있는데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형법 제30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력으로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2017년에 개정된 것이고요. 이 사건이 있었던 당시의 법률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이 무겁게 개정이 되더라도 당시의 범죄가 더 가볍게 처벌을 하고 있었으면 그 당시의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2010년도 8월경에 시행되던 그 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군대 내에서 상관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고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고발을 하게 된 것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2010년 8월경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공소시효라는 것은 범죄가 종료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기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범죄마다 공소시효가 다른데요. 살인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었죠. 강용석 씨가 고발한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이것은 범죄 종료일로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 2010년 8월 범죄는 2017년 8월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것이죠. 다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장애인 그리고 특정 강력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없거나 아니면 DNA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10년이 연장되기도 하는데요. 조동현 씨의 경우에는 2010년 8월에 이미 성인이었고 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특정 강력 성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은 2017년 8월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버린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조동현 씨가 피해자로서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지 않고 각하 처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각하라고 하는 것은 고발장 자체만 보고 그 사건을 끝내버린다는 의미인데요. 어차피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피해자인 조동현 씨가 진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수사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영석 씨가 여기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는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강영석 씨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한 것이고요. 고발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된 성폭행 논란 고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